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록수님을 모시고 사적연금, 즉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이 제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사적연금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 이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라는 걸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연금소득세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특히 연금을 조성할 때 그 조성 원천이 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고, 또 하나는 또 몇 살에 수령하느냐 나이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진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벌써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또 주의해야 될 거는 1200만 원 이상을 연간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에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한다 그럼 그 초과 금액이 아니라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16.5%라는 상당한 고율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 정도의 세금이라면은 예를 들어 적금을 해지한다든지 연금을 해지한다든지 그때는 굉장히 징벌적 세금 수준인 것 같아요. 내가 낸 연금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돼서 기일이 다 돼서 연금을 수령하는데, 이게 이상한 기준 1200만 원을 넘어서면은 굉장히 큰 높은 고율의 이제 세금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거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연금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복잡하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연금의 조성 원천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성 원천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조성 원천은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이렇게 하나로 분류하고요. 두 번째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 이걸로 나눌 수 있는데, 운용수익은 왜 발생하냐면 연금계좌가 직접 주식 투자는 안 되지만 ETF라든지 펀드 같은 거는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퇴직연금계좌로 받은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네 번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을 하냐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는 연간 총 그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납부하는 총 한도액은 1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한 900만 원까지는 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네. 연금 조성 원천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군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운용수익, 그 다음에 또는 퇴직금이냐, 이걸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거 이렇게 또 굳이 이 정부에서 이렇게 나눴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금 소득세가 그거에 따라 각각 많이 달라지나 보죠? 네네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이랑 이제 운용수익을 한 묶음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퍼센트는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 70세에서 80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분할 수령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취지는 너무 이제 한꺼번에 다 받지 말고 약간 좀 나눠서 10년 정도에 나눠서 받으라는 약간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한도는 대략 계산을 하면은, 만약에 내가 총 받을 금액이 2억이다 그러면 첫 해는 2,400만 원, 그 다음에는 뭐 2,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에 나누어 타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이상 수령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16.5%의 세금을 내고 수령은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초과하는 그거인 거고요. 그 다음에 55세 이후라도 이게 마음대로 수령하지 못하고 대략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받아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수령한도 이상을 초과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 16.5%, 오늘 16.5%가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고세율을 부과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첫 번째 조성 원천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이 조성 원천이 퇴직금인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의 경우는 이제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만약 이제 회사를 퇴직할 때
받게 되잖아요. 그때 직접 받게 되면은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 그때 퇴직 그 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IRP 계좌죠. 그 계좌로 받게 되면 당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지를 않거든요. 약간 이연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55세에 수령할 때 그때 퇴직소득세를 내는데 그때도 전액 다 내지 않고 한 30에서 40%를 감면을 해줍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 수령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래 내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를 전부 다 내야겠죠. 퇴직소득세가 일반 소득세보다는 좀 낮은 걸로 아는데 이게 30%까지 거기다 또 감면까지 받으면은 뭐 굉장히 좋은 뭐 나름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원천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네, 사실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수령할 때도 따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둔 돈을 이제 자기가 이제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 앞서 분할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면 16.5%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도 뭐 상관이 없고 뭐 그냥 아무 때나 자신 원할 때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연금 소득세를 조성원천이라는 기준으로 나눠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가장 큰 내용 핵심적인 주제였던 연간 1,200만 원 이상 수령했을 때 굉장히 큰 고율의 세율을 내야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연간 1,2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이거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요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연간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면 16.5%의 분리과세나 종합합산과세를 선택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16.5%를 선택했을 때 1,200만 원 초과 금액이 아닌 1,200만 원 전체 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조금 문제가 되냐면은 납입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수령액이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면은 그 1,2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은 납부할 세금이 66만 원이거든요. 근데 만약 수령액이 1,201만 원이다. 그러면은 납부 세금이 198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1,201만 원을 수령했다는 건 1,200만 원보다 돈을 납입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연간 수령액을 한 130만 원 정도 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 뭐 그 이상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이 수령액 1,200만 원을 합산할 때 그 아까 조성원청 중에 퇴직금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합산하지는 않고요. 근데 운용 수익은 또 합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세액 공제를 받은 그 연금계좌 납입액과 그리고 그 운용 수익금 그리고 이제 뭐 퇴직금은 제외하고 퇴직연금 계좌의 운용 수익금 이렇게 1,200만 원에 합산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이 수치들이 여러 번 나와가지고 좀 복잡한데요. 그래도 한번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은 사적연금은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그렇지만 수령하는데 분할 수령 한도가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 소득세는 그 연금 조성 원천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연금저축은 3.3에서 5.5% 이 정도를 내고 퇴직연금 계좌에 수령한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 또 감면해 준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제일 핵심이었었죠. 연간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때는 16.5%의 고율의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연간 수령 금액을 우리가 연금 계획을 할 때 잘 조절해서 이걸 받아야 된다. 요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적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간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얼개만 한번 봤고요. 요거를 한번 정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진짜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한번 이 연금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